엑셀 실무 견적서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견적서 읽기를 불러옵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제품 목록도 있고 견적서도 있죠. 그죠? 제품 목록에는 이와 품명, 규격, 단가가 이렇게 영역 지정하게 되어 있고, 견적서에서는 우리가 견적서 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규격이 쓰이고 자동으로 단가가 쓰이고, 우리가 수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이 만들어지는 견적서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목을 빼고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셔도 되고, 우리가 여기 클릭하고 A2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방향키 눌러도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함께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빠르게 영역이 지정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름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수식에 가면 선택 영역 만들기가 있죠. 그죠?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왼쪽 열은 필요 없고 첫 행만 선택하시면 요 선택의 요 첫 행의 뜻은 뭐냐면 요거란 뜻이에요. 그죠? 결국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품명은 요 부분은 품명이 된다는 뜻이고, 요 부분은 규격, 요 부분은 단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상태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여기 누르셔서 바깥에 클릭하고 여기 누르셔서 지금 뭔가 안 됐나요? 영역이 안 됐습니다. 어찌 안 될까요? 아무튼 영역 이렇게 2003에서는 됐는데 여기서 영역 들어가서 첫 행과 첫 왼쪽 열을 눌러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이게 바뀌네요. 바뀌어볼까요?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선택했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선택해서 삭제해 주는데 어떻게 삭제해 줄까요? 위에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밑에까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삭제, 한꺼번에 삭제 빨리 됐죠. 그죠? 그럼 새로 만들기를 여기서 시작할까요? 새로 만들기에서 우리가 범위가 처음에는 품명을 주겠습니다. 이름은 품명을 주고 품명을 줄 것이고, 요 영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죠? 요까지는 품명을 주겠습니다. 확인 들어왔죠? 또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요분의 이름은 규격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는 바로 규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여기는 단가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을 지정하셔서 여기까지는 단가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영역이 되죠. 그죠? 또한 우리가 전체 영역을 지정해서 이번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는 제품을 주겠습니다. 제품을 주시고 이렇게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죠? 이걸 제품을 주겠습니다. 확인 닫기 눌러볼까요? 여기 이름 상자를 누르면 규격을 눌러볼까요? 여기 영역이 지정되죠. 그죠? 단가는 요거, 제품은 요거, 제품 다죠? 그 다음에 품명은 요거, 그렇죠? 이렇게 이름 상자에 이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한번 견적서 양식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견적서 시트에 오셔서 우리가 A열을 해갖고서 열 넓이를 1번을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행서부터 바로 어디까지 갈까요? I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셀을 합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견적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견적서를 주고, 그리고 크기는 우리가 다시 클릭하고 26 정도 줄까요? 26 정도 줄 것이고,
요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글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는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그리고 B살에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는하고 T만 입력하시면 today 값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 today를 더블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오늘의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의 서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날짜 있죠. 그죠? 날짜 표시 형식을 누르셔서 자세한 날짜 이렇게 요걸로 하겠을까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와서 이 형태의 날짜 형식을 바꾸려면 일요일을 없애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나왔죠? 그 상태에서 사용지 지정 가셔서 요거를 우리가 일요일 형태를 없애려면 지금 이 상태죠. 그죠? www 요럴 형태니까 일요일 dd 여기 형태 그죠? dd 형태를 이렇게 없앱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바뀌지 않네요. 다시 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용자 지정이 좀 이 상태에서 기존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좀 형태가 이렇게 해서 YY 년 그 다음에 MN 월 이렇게 한가티고 DD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밑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요것도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그 안에 주식회사 명지 유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을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서 한꺼번에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해서 조금 화면을 확대한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셔서 이사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공급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공급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지르셔서 공급자와 여기까지 7번 7행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야죠. 방향을 누르셔서 세로 쓰기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상태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누르셔서 공급 번호를 쓰겠습니다. 공급 번호를 쓰시고 옆에는 12300 12345 이런 식으로 공급 번호 그 다음에 상호 이렇게 띄우셔서 상호 쓰시고 그 옆에다 명지 유통 그 다음에 옆에는 성명 홍길동 그 다음에는 상호에다 우리가 두 절을 입력해서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얼트키 엔터 치면 이렇게 돼요. 얼트키 엔터 치셔서 그 다음에 법인명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업장 충북 증평군 이렇게 요만 써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쓰시고 오른쪽 오셔서 043-838-001111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죠. 가운데 정렬하시고 다시 가운데 정렬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실까요? 이걸 누르셔갖고 모든 테두리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런 거죠. 셀을 합칠 건 셀을 합쳐줘야죠. 컨트롤 키 누르셔갖고 이렇게 하고 셀을 합칠 건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좀 넓네요. 그죠? 그럼 이 간격의 넓이를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바로 행 높이를 보게 되면 27이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행 높이에 가서 27을 쓰겠습니다. 똑같이 됐죠. 그죠? 지금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는 여기는 아래 두 굵은 밑줄을 주기 위해서 요거 아래에 굵은 아래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도 글자가 좀 작네요. 그죠? 조금 크게 여러분이 알아서 한 16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식회사 유통은 좀 진하게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주식회사 명지유통 바로 앞에다, 바로 밑에다 우리가 합계 금액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금액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공급 됐습니다. 요까지 하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여기서 한 칸을 띄워보고 구행서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서 번호 쓰시고 오른쪽 품명 쓸 거고, 그 다음에 금액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 품명 다음에 규격이네요. 규격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규격과 요거는 합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을 쓸까요? 거기서 보세요. 이거를 좀 이렇게 세 개를 합칠까요? 여기를 그냥 여기다 수량 쓰시고, 여기는 단가 쓰시고, 공급가액은 좀 크니까 이렇게 공급가액까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가 너무 넓으니까 번호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줄여놓고, 나중에 요거는 셀을 그 다음에 합치면 되는데 우선은 나중에 할 거고, 번호를 선택하셔서 1번을 클릭하시고 선택하셔서 얼마까지 넣을까요? 그것을 컨트롤 키 눌러서 우리가 쭉 내려서 한 30까지 놓을까요? 30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 B행, C행도 좀 늘려놓을까요? C행도 이렇게 하고 C열도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그러면 A행은 줄여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C열을 좀 이렇게 알맞게 여러분이 좋게끔, 보기 좋게끔 알맞게 하시고, 요것도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셀을 합쳐야 되는데 요 두 개는 셀을 합쳐주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하고 공급가액도 여기까지 해서 병합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고 병합을 해주고, 일일이 병합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영역 지정하시고 직접 오른쪽 아래로 쭉 끌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병합이 되죠. 그죠? 자동으로 병합이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오른쪽 아래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지금 여기까지 끌어내시죠. 그죠? 여기까지 끌어내시고, 다시 요거 안 된 부분 하나만, 세 개만 끌어내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병합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테두리 먼저 줘보겠습니다.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 굵게, 지금 이 상태에 지니까 딱 멋있게 견적서가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 견적서 행들이 좀 조잡하니까 이거는 아까는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한 27 줬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얼마 줄까요? 구행을 선택해서 행 높이를 보니까 13이래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서 행번호를 지정해서 얼마 주겠을까요?
바로 획 높이를 18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 조금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들어가야죠. 맨 밑에 들어가서 여기 비고라 쓰시고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급 가액 총액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세액 부가가치세 가로 닫고, 그 밑에는 합계 금액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내두시고 이렇게 셀을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셔야죠. 이렇게 누르시고 셀을 합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맞춤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거 맞춤을 분할하고 맞춤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셔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균등 분할로 눌러 주겠어요. 균등 분할. 확인 버튼 누르면 세로가 아니죠, 그죠? 세로를 그냥 가운데 내두시고 가로가 균등 분할 두고 누르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다시 이렇게 여기 지정하시고 다시 누르셔서 가로를 균등 분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멋있죠, 그죠? 이걸 셀을 합쳐 주셔야죠. 이렇게 셀을 합쳐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이거 테두리 줄까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테두리를 바깥에는 굵게, 안에는 모든 테두리 바깥에 다시 굵게 이렇게 졌습니다. 이것도 아까 넓이를 18로 해줄까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획 높이를 18로 주겠습니다. 18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그죠? 이런 견적서를 만드는 상태에서 맨 밑에는 또 어떤 것을 한번 줘볼까요? 바로 여기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특수 문자를 들어갑니다. 요거 누르시고 여기에다 상기 견적 금액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이 당구장 표시 입력하셔서, 그 다음에 유효기간 쓰시고 해당 날짜 2012년 3월 예를 들어서 30일 12월 30일까지 가요. 12월 31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것도 이렇게 셀을 합치겠습니다. 이만큼 셀을 합치셔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명지 유통 주식 회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수식을 계산해야죠, 그죠? 수식이 가장 중요한 수식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떤 수식이 될 거냐면, 지금 이 품명은 제품 목록에 제품 목록에 품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뭘까요? 요건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된다죠, 그죠? 유효성 검사. 그래서 어떻게 유효성 검사를 할까요? 바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몇 가지 지정하시고, 그죠? 영역을 지정하시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바로 유효성 검사가 있죠.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누르시고 이것을 목록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넣으시고, 아까 뭐였나요? 아까 그것이 뭐였나요? 요거 누르시면 요거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요걸 한번, 아까 제품이었어요, 그죠? 제품을 품명했나요? 품명했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서 넣으시고 여기다 넣으라고 품명을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버튼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런 품명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다 생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 분목만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분명도 이 상태고 내두고, 다음에 규격을 써야 되는데, 이 규격에는 앞에 있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인 곳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다 여기 클릭하세요. D10셀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if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하시고 거기에다 is 블랭크가 들어갑니다. is만 들어가면 요거 블랭크가 나오죠. 요거에서 바로 요 셀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콤마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요 블랭크란 공백이란 뜻입니다. 요거 C10셀이 아무 데이터가 없다면, 그죠? 아무 데이터 없다면 요 규격에는 규격을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공백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품 12를 선택하면 제품 12에 해당되는 규격을 입력해야 되니까 VL 입력하시고 여기 찾기 함수죠, 그죠? 찾기 함수. 찾을 값은 뭘까요? 요 값이죠, 그죠? 찾을 값은 요 값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찾는 겁니까? 아까 제품이라고 우리가 써준 데 있죠? 제품. 그 제품 전체에서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한 일체값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하고 엔터 치시면 나오죠, 그죠? 즉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다시 설명드리면, 만일에 is 블랭크 10셀 값이 요 10셀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공백으로 여기에 입력하는 뜻이죠. 하지만 공백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로 들어와서 찾을 값 VLOOKUP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바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표의 가장 왼쪽의 범위, 제품에서 10셀을 찾는다. 그럼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죠, 그죠? 이게 제품입니다. 제품에서 해당 제품 번호를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1번 열, 2번 열, 그죠? 2번 열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품 05를 찍으면 박스가 여기 찍으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됐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고, 수량은 우리가 우리가 임의로 입력할 것이고, 단가는 아까 단가는 여기 있어요, 그죠? 단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단가도 입력하셔서 똑같은 방법, 만일에 if가 들어가야죠. if 더블 클릭하시고 또 is 쓰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어떤 값이 바로 C 곱값이, 그죠? C의 곱값이 우리는 여기죠. 요 값을 클릭해서 그 값이 가로 닫고 공백이면 쓸 필요 없고, 아닐 경우는 똑같이 VLOOKUP 함수를 찾아서 그 찾을 값은 요거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의 제품에서 세 번째 열 번호고 정확한 일체 값을 찾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엔터 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공급가액은 바로 요 곱하기 요거니까 여기도 는 하시고 수량 곱하기 요걸 눌러주시면 되죠. 됐죠?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일 경우다. 자동으로 계산되죠. 이런 건 뭘까요? 1000단위 기호 붙여줘야죠. 홈에 가서 요 1000단위 기호 붙여주면 딱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값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지금 필요 없죠. 지금 값이 잘못됐네요. 수식을 지우면 안 되는데, 됐죠? 됐고,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단가를 나왔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죠? 아까 그냥 직접 곱했더니 이런 값이 여기 없으니까 값에 오류가 생기죠. 이럴 경우는 의미가 좀
엉망이죠. 그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것도 만일에 요 값이 만일에 여기에다 어떤 값을 넣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를 넣어서 오류가 생기면 그죠? 오류가 생기면 공백이고 아니면 곱해주면 요 값을 곱해주면 되죠. 이런 멋진 함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선택하시고 는 하시고 만일이죠? if 만일에 또 더블 클릭하시고 오류라면 is 요거입니다. 에라 오류라면 뭐와 요거 곱하기 요거를 곱합니다.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이 오류라면 공백을 치면 되고 아닐 경우는 다시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엔터 됐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10도 주겠습니다. 우리가 품명을 누르셔서 제품 1이다 나오죠? 가격은 10개다 됐죠? 두 번째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는 없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분명 지우고 됐죠? 수량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여기는 규격을 이렇게 입력한 것이고 수량은 직접 입력할 것이고 단가 계산되어 있죠. 공급가액 계산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요거는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끌으셔 갖고 쭉 끌어내리겠습니다. 밑에까지 요까지죠. 요까지 끌어내리시면 셀을 크기가 뭐가 틀렸나요? 규격 요거 하나하나 해볼까요? 어떤 셀이 지금 병합이 요거 누르셔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자동 채우기 옵션에 뭘까요? 서식 복셀 복사하는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됐습니다. 들어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위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아무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수량은 늘 거니까 단가 끌어보겠습니다. 단가도 그냥 하고 그냥 끌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셀이 합쳐져서 드렸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쭉 끌어 놓으시고 까지 끌어나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한번 값을 한번 요거 선택해 놓고 22를 넣어놓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품만 지우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요거만 지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적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는 위에 합계를 구하는 것이 공급가액의 합계니까 위에 쭉 공급가액 합계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요 공급가액은 위에 합계니까 여기서부터 자동 채우기를 누르시고 바로 위에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엔터 치시면 되고 요 값은 바로 는 하시고 요 값이죠. 요 값 곱하기 요걸 찍고 얼마 10% 해주면 되죠. 부가가치 10%니까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은 결국은 는 하시고 요거 클릭하고 더하기 요거 클릭해주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요 셀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잘 보시면 위치가 H40이죠. 그죠? H42입니다. 그럼 H40이니까 여기 요 값은 는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H42 값이에요. 그죠? 엔터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값을 넣어볼까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수량 10개 값이 됩니다.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임의로 선택하시고 20개 선택됐습니다. 값이 바뀌었죠. 근데 요런 서식보다는 우리가 요런 서식을 다른 서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누르셔갖고 그 다음에 기타에 가셔서 우리가 한글 여기 있죠. 그죠? 요 형태 34,000 이런 형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글자도 좀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000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셔갖고 이거 표시 형식 누르셔갖고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 원을 써주면 좋죠. 원. 이렇게 원 써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뭘까요? 이제 인쇄하는 방법이죠, 그죠? 인쇄하는 방법. 인쇄. 요거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나와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죠.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리시고 끌어내려 볼까요? 여기까지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범위 인쇄 영역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인쇄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됐어요, 그죠? 영역 지정하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선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선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가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죠. 1쪽, 2쪽, 3쪽, 1쪽, 2쪽, 3쪽, 4쪽 이렇게 된 것. 이 파란 부분을 누르셔서 왼쪽으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아랫부분도 똑같이 여기도 이 파란 부분 위쪽을 아래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한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번 컨트롤 F2번 누르셔서 우리가 미리 보기 갑니다. 한번 눌러볼까? 정확히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견적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에 누르시면 원위치 됐죠, 그죠? 이렇게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멋진 견적서를 한번 반복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나머지 이거 다시 컨트롤 F2번 눌러서 컨트롤 F2번 눌러서 페이지 여백 설정해서 요 여백을 가운데 하면 정가운데 된다 뜻이죠, 그죠? 확인. 정가운데, 그죠? 이러면 더 멋있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견적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함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요거는 유효성 검사라는 것이고, 요거는 만일에, 그죠? 이스플랭크는 공백이라면, C10셀이 공백이라면 그냥 공백이라면 공백을 쓸 것이고, 아니라면 VLOOKUP 찾는 것이죠. 제품에서 아까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죠. 제품, 이게 제품입니다. 제품에서 C10셀 그 제품 004를 찾아서 요거 제품 004를 찾아서 그죠? 004를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2번열이라는 것은 바로 요게 분명히 1번열, 규격이 2번열이죠. 그죠? 2번에 일치하는 개를 바로 갖다 쓰란 뜻이죠. 수량은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고, 단가는 똑같이 isBlank 요것이 공백이라면 쓸 필요 없으니까 공백을 쓰고, 아닐 경우는 세 번째 열이죠. 1번열, 2번열, 세 번째 열, 그죠? 그 제품사의 67,000을 바로 여기다 쓰란 뜻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요 곱하기 요거가 오류가 있을 경우는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공백. 아닐 경우는 여기에 두 값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견적서 만들기가 됩니다.